보험의 신의 한 수, 피플라이프 모든 보험 114. 모든 보험 시청자 퀴즈. 매달 나가는 보험료 팍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나가는 보험료를 어떻게 줄여? 고객 상황에 최적화된 종합 분석 시스템으로 18,000여 수많은 대한민국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신의 한 수를 딱 찾아드리는 모든 보험 114. 그래, 모든 보험 114. 정답입니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보험 114와 상담하십시오. 보험료 평생 오르지 않는 걸로 바꿨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쏙 줄었어요. 모든 보험은 역시 모든 보험 114. 보험사, 보험 종류 상관없이 보험료 낭비 없도록 속 시원히 정리해드립니다. 보험 무료 점검 모든 보험 114로 전화만 주세요. 직접 찾아뵙고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팍 줄여드립니다. 보험이 궁금할 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보험 114. 잠깐 방문 상담만 받아도 빠르게 맛있는 밥이 뚝딱 고슬고슬 3, 4인용 미니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모든 보험 상담은 모든 보험 114. 지금 전화주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네 이번 주에는 영어 그림책 읽기를 주제로 또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부제를 부모의 자리라고 좀 정해보았는데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홈쇼핑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홈쇼핑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채널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중간에 걸렸어요. 근데 마침 영어 전집을 팔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치 초 저학년 전집이었고, 대충 보다가 넘기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 쇼 호스트의 말이 제 귀에 팍 박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사시면 뉴욕이 여러분의 방에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교재를 사시면 뉴욕이 여러분 자녀의 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욕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조차도 이렇게 훅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이 우리 집에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구성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저자가 글을 쓰고 사파가가 그림을 그리고 미국의 원어민들이 아름다운 뮤직과 함께 녹음한 CD 그리고 율동이 가미된 DVD 그리고 아주 판타스틱한 여러 가지 교구 그다음에 아이의 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용 헤드셋 그리고 손에는 세이펜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완벽한 구성이 쫙 갖춰져 있기 때문에 뉴욕이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이가 앉아있죠. 뒤에 막 책하고 쫙 있는 그 자리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 귀에는 헤드셋, 아이 손에는 세이펜, 아이 앞에는 책. 그러면서 아이는 굉장히 뭔가 흥미롭다는 내가 정말 뉴욕에 있다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 있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부모의 역할을 조금 강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그 화려한 교구와 뉴욕이 우리 집으로 훅 들어온다는 그런 멘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좀 씁쓸한 기운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부모는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정말 기쁜 얼굴로 정말 흡족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죠? 완벽하게 뉴욕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기가 싫으신 걸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 걸까요? 많은 이유로
그리고 사실 육아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정말 완벽한 환경에 두고 나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저도 역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홈쇼핑 광고에서 어떻게 전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약간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자리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 관찰자의 자리가 아니라 고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의 자리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독은, 그러니까 읽기는 외국어로서 영어 습득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외국어로서 영어 습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경우 사선책은 바로 다독입니다. 사실 다독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강조해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영어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영어 그림책 관련 세미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거 아니에요. 정말 많고 많이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와 관련해서는 좋은 책, 어떻게 읽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실 텐데, 그림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세미나가 많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책이 좋고 어떻게 읽어야 되며, 그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실 것이고, 제가 강조하는 건 부모 역할이에요. 자, 우리 아이의 영어 그림책의 부모의 자리는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조자리죠. 그러니까 아이가 내 무릎 위에 앉아있는 그 자리, 또는 내 옆 자리, 그 자리가 부모의 자리고, 아이와 같은 책을 보면서 아이와 책을 매개로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주창하는 부모의 자리예요. 가끔 보면 자, 영어 책 읽자 하면서 쫙 붙여서 텍스트 뚜두두두두 끝, 다음 책 쫙, 텍스트 뚜두두. 똑같은 자리이긴 하지만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만약에 책을 펼쳐서 텍스트만 그냥 두두두두두두 읽고 다음 책, 그게 하지 않는 것보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강조해 드리는 접근법은 책을 매개체로, 책이 목적이 아니에요. 책을 매개체로 나와 아이가 교류하는 것이 제가 주창하는 부모의 책 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는 같이 앉아있는 자리이지만 책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어디에? 나의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다른 분들과의 조금 차이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여기서는 부모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쪽에서는 케어테이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육자죠. 왜냐하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니, 보모님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누구든, 네, 여기서는 부모님이라 할게요.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책을 직접 이렇게 읽어주시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비교를 했더니 굉장히 뻔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죠? 읽어주는 가정이, 그죠?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영어를 더 잘하더라.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러한 영역에서 문해 능력이라는 건 이제 영어 깨치기죠. 파닉스라든지 이렇게 단어를 읽는 능력, 문해 능력과 어휘, 중요한 건 영어 읽기의 자신감과 흥미 부분에서 엄마와 아빠가 책에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현격하게 잘하더라는, 높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잎이 무성한 나무에 나뭇잎 숫자만큼 많아요. 네, 지난 10수년 동안 굉장히 연구 결과가 많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들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가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 뵈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한글책은 많이 읽어줘요. 방긋. 네. 제가 좀 영어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선뜻 못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는 인정합니다. 이해하고요. 또는 사실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매일 읽어줘요. 어떤 프로그램을 막 충실히 따라가면서
매일 읽었습니다. 심지어 엄마표 영어를 막 외워서 Hello, it's very cold outside. Wash your hands. 이렇게 엄마표 영어도 막 하시고, 또 영어 전공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영어를 하셔요. 이렇게. 또는 심지어 영어 독후 활동도 막 하셔서 블로그에 사진 막 올렸습니다. 저는 이건 독후 활동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저는 그냥 책을 충실히 읽는 데서 끝내고 싶어요. 근데 독후 활동을 하면 물론 좋죠. 아이와 같이 뭐 퍼핏도 만들고 그렇죠. 막 무슨 밀가루 반죽으로 막 캐릭터 만들어서 색깔 칠해서 막 이렇게 역할극 하고 정말 판타스틱입니다. 계속 하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오롯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읽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진짜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네, 내가 좀 영어가 부담스럽다 또는 제가 발음이 별로여서 제 발음을 듣고 아이의 발음에 어떤 나쁜 영향을 좀 약간 거칠게 말하면 내 아이의 귀가 오염이 될까 좀 걱정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예 해로운 유해 정보를 차단하겠다. 굉장히 강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사실 계세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조차 그분은 영어를 전공 하셨던 전문가신가요? 아무튼 그 선생님조차 부모님이 책을 읽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셔요, 사실은. 집에서 책 읽지 마세요. 아이 발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싸 안 읽어도 되는구나. 그냥 마음이 편하죠.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미국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영국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국제어다. 예, 인터내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영어할 때 그 프렌치 액센트가 살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 멋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코리안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렇게 scared 하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피부색은 이거고 제 머리색은 결국은 까만색이고 저는 골격이 어차피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걸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저는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어 발음에 코리안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해요. 정확한 소리를 구사하는 건 중요합니다. 코리안 액센트 들어가도 막 돼? 막 말했는데 I'm sorry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맥락이.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잘 안 들려도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글쎄 우리 발음이 그렇게 최악인가요? 여러분들 발음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항상 드려요. 영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오신 어머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다들 좀 자신 없어 하셔요. 근데 제가 들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떤 자신감의 문제가 아닐까. 자, 내가 영어가 별로예요. 영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영어가 대학교 영어가 아니고 수능 영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5세, 6세, 7세, 8세 영어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영어는 이런 프리 토킹이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몇 세? 5세, 6세, 7세, 8세 동화책에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영어면은 일단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마음이 나는 그래도 그냥 하지 않을래요. 나는 그냥 학원이 알아서 전문가의 손길로 저는 뉴욕을 우리 집에 그냥 들여놓는 선에서 제 역할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뭐 더 이상의 강요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수많은 이유를 찾아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I've decided not to do it. 만약에 여러분들이 I've decided to do it으로 하면은 방법은 나옵니다. 완벽은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은 안 됩니다. 그냥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저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어 읽기 독립은 저희가 항상 바라는 꿈이죠. 국제어로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액센트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 아이의 귀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나는 발음을 다 들연다.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반드시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발음이 자신 없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않을 테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사고가 아이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죠? 발음이 원어민에 가깝지 않으면 영어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됐든 문법이 어떻게 됐든 아무튼 자신 있게 뭔가 자꾸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이 아이에게 투영이 돼요. 그래서 아이도 뭔가 잘못돼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이게 사실 경험적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거를 하는 쪽으로 좀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너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너는 영어를 전공했고, 넌 네가 영어를 잘하고, 네가 영어를 자신감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영어 전공자이긴 하지만 저에게도 못하는 것이 있겠죠. 저도 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 저는 요리를 질색을 해요, 정말. 그래서 요리에 적성도 없고 요리를 즐기지도 않고 저는 저녁을 뭘 먹어야 되나 생각하는 순간 정말 스트레스가 확 오면서 장 보는 게 너무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저는 요리를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먹었겠죠. 그래서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엄마라서 이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받고 먹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저의 현재 요리 실력은 아이에게 집에서 막 피자를 구워주고 피자를 만들어주고 집에서 쿠키를 막 만들어주는 그런 엄마는 절대 아닙니다. 전 집에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저는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요. 제가 하는 요리는 아이에게 청국장찌개를 끓여주고 또 생선 조림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양념 힘들거든요. 생선 그냥 구워주고 계란찜 해주고 콩나물 무침 해주는 그 정도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선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걸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마음을 살짝 고쳐 먹었고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은 청국장찌개를 만들 때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머리에 촉촉촉촉 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해야 됐다면 또 똑같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돌렸더니 저에게 딱 맞는 요리책이 있어요. 무슨 막 파슬리 막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저에게 딱 맞는 그 요리책은 무슨 500원으로 뭐 하기, 1000원으로 뭐 하기, 2000원으로 뭐 하기 이렇게 딱 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시도하는 저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 정도 선에서 나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서 사 먹는 거죠. 이런 영어 읽기조차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약간 굳히시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오케이, fine. 그러면은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시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아이의 모습은 영어 읽기 독립이에요. 혼자서 책을 첫 꺼내서 다다다다다다 읽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영어로 막 구두도 요약을 하고 그런 것이 저희가 이제 꿈꾸는 모습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모델링,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제 스캐폴딩이라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아빠가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읽는 거란다. 영어책은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한번 시연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책을 준비했는데. 자, 일단 그 시연을 하기에 앞서 어떤 영어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이냐를 약간 뻔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영어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일까요? 유명한 책. 네.
글과 그림이 일치되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유명한 책, 뭐 이렇게, 유명한 책, 그리고 이렇게 서점에 갔을 때 무슨 영어 그림책 읽기에 뒤에 부록으로 나오는 책.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유명한 책이 좋은 책이긴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아시죠?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제목은 이게 괴물들이 사는 나라.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인데 이 그림책의 이제 저자가 모리스 샌닥이고 원서의 제목은 Where the Wild Things Are 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유명해요. 진짜 유명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인가 보죠.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찍힌 어떤 사진에도 이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괴물처럼 와 하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영어 그림책. 그림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림입니다. 네, 제가 책 읽자 딱 해서 영어로 따다다다다 끝. 영어로 따다다다 끝. 이게 왜 좀 아쉽냐면 그림책인데 뭐만 하신 거예요? 텍스트만 보신 거죠. 그러면 요즘 그림책이 또 얼마나 비쌉니까? 12,000원 막 이러고 사거든요. 그러면은 텍스트만 읽고 넘어가신다면 12,000원 중에 얼마만 쓰신 거다? 2,000원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본전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림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림을 가지고 아이와 뭔가를 하는 것. 자, 좋은 그림책 뭐 이런 건데 더 많죠. 그림책은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파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는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는 상 이름은 이제 저희가 칼뎃콧. 많이 들으셨죠? 칼뎃콧 수상작 이러면서 이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익숙하신 사파가 이름 에릭 칼, 그렇죠. 또 그 앤소니 브라운, 그렇죠. 뭐 그런 분들. 칼뎃콧상은 미국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는 메달. 반면 영국에서는 이름이 조금 길어요. 케이트 그린어웨이라고. 이것은 영국에서 역시 사파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저자가 아니라 사파가. 그래서 그런 책들이 사실은 괜찮아요. 선택하실 때 수상작 위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화가 우리랑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림책에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내용이나 주제가 좀 친근한 것. 첫 번째로는 왜 한글로 이미 번역된 책들 있죠. 거의 다 칼뎃콧과 케이트 그린어웨이는 한글로 거의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사실 다 읽잖아요. 한글책 하면서 그 똑같은 원어책을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애가 벌써 내용을 다 아는데 애가 그림도 많이 봤고 애가 이 내용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또 사서 읽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absolutely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으로 도저히 잡지 못하는 게 있어요. 번역으로 도저히 잡지 못하는 영어 그 자체의 라임과 리듬은 영어로 읽어서만이 우리가 취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정말 원어민 같다는 발음은 이 리듬을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임은 그 끝에 왜 가군이라고 하죠. 끝에 소리가 비슷한 거. 예를 들어 이 책 제목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엄마 영어 그림책의 거의 고전이죠. 마가렛 와이스 브라운의 Goodnight Moon이라는 Goodnight Moon 맞죠? 네, Goodnight Moon이라는 책이고, 그래서 안녕, 잘 자, 이런 거의 우리나라의 달리 만년급에 해당하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잘 자 곰, 잘 자 책상, 잘 자 고양이, 잘 자 장갑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영어는 Good night bears, Good night chairs. bears, chairs 라임이에요. air. 이게 영어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Good night bears, Good night chairs. Good night kittens. 아기 고양이 kittens. Good night a pair of mittens. 그래서 kitten 미튼이 라임이 되죠. 그리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toy house, 그 바로 밑에는 young mouse.
그래서 라임이 이렇게. 그래서 좋은 영어 동화책은 이렇게 라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책을 이미 읽었더라도 이러한 리듬과 라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어로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저의 의도이고요. 이렇게 내용이 일단 친근하거나 그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토픽이 있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페어리테일, 막 천사, 요정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이가 펭귄을 이렇게 좋아해요, 책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펭귄 나오는 책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그림이 중요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텍스트를 보지 않고 그림만 넘겨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게 좋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애가 영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걔한테 텍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그림만 이해가 있어요. 아이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림을 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림 속에 핵심 단어 있죠. 그 스토리의 핵심 단어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림에.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그런 책이 좋은 책입니다. 어휘는 뭐 사실 좋은 책에는 조금 어려운 어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통상 학계에서 인정하는 거는 어휘가 90% 이상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라는 건 그림 속에 어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림 속에 어휘가 없을 때는 부모의 액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액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 더해서 대충 90% 이상 이해가 되는 어휘 수준이 좋은 수준이다. 다소 쉬운 책이어야 돼요. 아이 수준보다 다소 쉬운 책, 좀 쉬운 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문이 반복되면 뭐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rown bear, what do you see? I see a teacher looking at me. 자, 거기에서도 뭐 brown bear, what do you see? 계속 반복되죠. I see a 누구 looking at me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어떤 구문이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책을 패턴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북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The Very Hungry Caterpillar에서는 어떤 구문이 반복이 되죠? hungry? 그렇죠. The very hungry. 계속 배가 고프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는 ate through. 그러니까 먹는다. 그래서 ate through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는,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또 에릭 칼의 from head to toe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구문이 반복이 되냐면, can you do it? I can do it. 뭐 이런 거 계속 반복이 돼서 뭔가 계속 반복이 되면 영어가 좀 덜 지루하고 아이도 이해하는데 부담이 덜 들겠죠. 계속 페이지를 열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굿나잇 문 같은 경우도 계속 굿나잇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패턴북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보충 자료가 있으면 뭐 좋죠. 특히나 오디오 자료는 다 제공이 되고 비디오 자료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특히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아이. 영어 책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비디오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DVD가 혹시 있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그런 어떤 영상이 있으면은 아이가 이렇게 혹 몰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그림책을 조금 구입을 하셔서 전집을 들여놓기보다는 한 권, 두 권 시험 삼아 사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내가 준비를 했고 원어민 발음의 CD, 최첨단 교구, 화려한 자료,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또 선생님이 와서 하는 뭐 다 좋아요. 다 하시고 여기서 이제 부모의 자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카톡을 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내가 첨벙 물론 카톡을 하는 자리도 필요하겠죠. 제가 이걸 매일 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루는 카톡을 하시고 하루는 블로그도 올리셔야 되고 하지만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이와 함께 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준비한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EMMH, 다 같이 EMMH, Eyes예요. 아이의 눈을 공략하는 전략. 그 다음에 첫 번째 M은 mouth, 입을 공략하는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 M은 mind, 생각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H는 heart.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영어 책이 목적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아이와 함께 parent time, 보석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인데, 그때 이제 눈을 공략하고 입을 공략하고 아이의 머리를 공략하고 아이의 이제 심장을 공략하는 이 전략을 제 마음대로 EMMH라고 한번 따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눈은
아이의 읽기 독립을 할 때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읽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모와 할 때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해줄 것은 아이가 그림을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때는 한국어도 괜찮습니다. 예, 굳이 우리가 뭐 영어로. 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과 글을 연결을 시켜줘야겠다. 이게 우리의 이제 전략이에요. 두 번째, 입은 조금 내가 닭살이 오르더라도 실감나게 읽어줘야겠구나. 보이스 액팅 막 하면서, 그죠? 그러면 처음엔 아이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끊어 읽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는 했으면 좋겠으나 이게 아이와 같이 보조를 갖춰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끊어져요. 조금 이따가 읽는 걸 보여드릴 텐데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랑 맞춰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 읽기는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실감나게 막 아기 목소리를 할 때는 막 아기처럼, 그러니까 한글 책 읽어주실 때처럼 막 무서울 때는 막 무서운 것처럼. 그다음에 마인드와 하트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판적 사고와 맥이 다 있어요. 핵심은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역시 한글 책 읽기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때 책을 이제 좋은 책을 구입하죠.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제 Our Babies라는 책을 구입을 할 텐데, 그래서 구입을 하면 구입을 했어. 내가 열심히 읽어주겠어. 그러면서 아이가 오기를 기다려서 앉아봐. 내가 오늘 너와 부모의 시간을 가져보겠어. 이러면서 펼쳐서 막 읽으려고 했더니 어머 내가 스토리를 모르네. 어머 내가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막 질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귀찮아요. 네, 이게 귀찮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그런 단계를 before reading. 그래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아이와 같이 읽는 단계를 이제 during reading. 그리고 다 끝나고 뭐 독후 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거를 이제 after reading이라고 하는데 저의 포인트는 before reading과 during reading까지입니다. 자, 일단, Our Babies라는 혹시 책은 익숙하신가요? 예. 그렇죠. 네, 익숙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영국 가서 처음 알았던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어떤 영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하는 책에 보면은 목록이 가끔 이렇게 있기는 해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유명한, 예,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Before reading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오기 전에 나 혼자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제일 처음에 하실 것이 모든 책에서 캐릭터를 찾으셔야 돼요. 모든 책에서. 우리는 막 텍스트 바로 노. 모든 책에서 제 1번으로 찾을 것은 이 책의 캐릭터입니다. 주인공. 자, 이 책의 캐릭터는 누굴까요? 그렇죠. 아울이죠. 베이비 아울이죠.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텍스트를 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사라, 퍼시, 빌입니다. 자, 우리 발음을 조금 자신 있게 한번 해볼까요? 사라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라보다는 세라. 그죠? 우리가 뭐 세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세라 이러면 되죠. 세라. 그 다음에 이게 아메리칸 잉글리시는 퍼시 이렇게 되죠. 퍼시. 근데 이게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R을 하지 않습니다. 퍼시 이렇게 돼요. 퍼시. 역시나 원어민 발음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 Sarah, Percy, and Bill. 그래서 누가 첫째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캐릭터를 분석하시고, 근데 이제 엄마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 캐릭터는 4명이구나.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텍스트로 가려는 나의 눈을 잡으시고 어디로?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그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 같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게요. 슬라이드에 준비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준비를 하는군요. 그래서 일단 비포 리딩은 그림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해가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준비를 조금 더 하시고 싶다면 CD를 틀어서 이 원어민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요.
근데 사실 세 번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내가 그대로 하려면.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이 원어민 발음에 집착하기보다 아무튼 실감나게 읽는 부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아이가 옵니다. 아이가 오면은 이제 읽어줍니다. 아이가 오면 처음에 할 부분은 이제 그림을 탐험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커버가 나옵니다. 자, 아이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뭐 그런 경우에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커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자기 혼자 페이지를 막 넘겨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커버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거 진짜 뭘 하나를 하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막 뜻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뒤로는 약간 좀 이렇게 머쓱머쓱한 게 내가 뜻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었는데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애가 가만히 앉아서 보는 날이 있더라고요. 자, 커버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하는데 silent period죠. 듣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세, 4세 그럴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는 엄마가 계속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버전입니다. 그러면 자, 첫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한글책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뭐가 보여?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죠. 여기 뭐야 보여? 아기 올빼미구나. 이렇게. 그래서 몇 명 있지? 하나, 둘, 셋, 세 명이구나. 이런. 저희 딸이 지금 이제 8살이니까 저도 이 시기가 지났거든요. 8명이구나. 누가 제일 오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하고 이렇게 컴프레hension을 여기서부터 컴프레hension이 들어가요. 자, 그런 다음에 엄마는 어디 갔을까? 이렇게. 자, 다음 장. 이런 걸 픽처 워크라고 합니다. 픽처만 가지고 걸어간다 그래서 픽처 워크를 폈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묻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이 페이지에서는. 엄마가 여기 있네? 뭐 끝이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엄마가 어디 갔을까? 그죠? 끝이에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영어 텍스트를 바로 들어가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한 문장 읽고 영어로 해석하고 한국말로 해석하고 한 문장 읽고 한국말로 해석하는 직독직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안 좋아요. 가능하면 읽고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텍스트가 들어가는. 자, 엄마가 없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왜 이게 괜찮은 책인지를.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다 기다리는 페이지예요. 이게 한 페이지거든요. 제가 지금 모아놨지만 다 기다리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를 찾으시겠어요? 어떻게 다르죠? 그렇죠. 안에서 기다리고 구멍에서 기다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이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기다리는데 여기서도 기다리네? 여기서도 기다리네? 여기서도 기다리네? 근데 뭐가 다르지? 이렇게. 안에서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를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서워. 뭐 이런. 무서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차이를 보시면 이 페이지를 중심으로 앞에서 기다리는 것과 이 페이지가 나온 이후에 기다리는 게 다릅니다. 차질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기다렸냐면 떨어져서 기다렸어요. 무서운 장면이 나온 다음에 같이 기다리죠. 그런 심리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문제는 엄마가 캐치를 못해. 엄마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업을 계속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스토리북으로 저를 초대해 주세요.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서움이 이제 절정에 치닫는 거죠. 눈을 감아요. 얘네들이 눈을 감네? 눈을 왜 감는 걸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엄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와, 엄마다. 그리고 나서 와, 엄마가 돌아왔네 하면서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주로 엄마를 껴안죠.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픽처 워크를 하면서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애가 좀 컸어요.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럴 때는 똑같은 픽처 워크를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또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한다? 질문만 하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똑같이 커버를 보면서 우리 아까 했던 질문 똑같아요. 자, 커버를 보면서 뭐라고? 여기에 누가 나올까? 그렇죠. 캐릭터에 대해서 누가 나올까? 여기 누가 제일 형일까? 그러면 뭐 이거 형이네. 그러면은 그다음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어디 갔지?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던지면은 제 딸은 엄마 질문 좀 하지 마. 엄마 질문 좀 하지 마. 책 읽는 게 부담스러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화를 냈겠죠. 네. 저는 가감없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나서 또 하루는 그래 그러면 오늘은 질문하지 않을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생활은 자 그러잖아. 방향은 여긴데 애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1+1을 집어넣는데 막 100이 나오고 1+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가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맞춰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시고 살짝 후퇴했다가 애가 방심하면 또 훅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놓지 말라는 것이지 쉬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물으면 너가 대답을 해야 돼. 빨리 대답을 하렴. 이거는 역시나 저의 틀에 여러분들 자녀를 끼우는 거죠. 그거 역시 비판적 사고가 아닙니다. 자, 엄마가 어디 갔을까? 또는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얘네 이름이 뭘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애가 이름을 지어요. 아름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 책 안에서 얘가 정말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 라는 질문에 따라서 아이가 텍스트가 궁금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건지도, 그럼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역시 처음에는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내가 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엄마가 있네. 그러고 넘어가서, 여기서는 어떤 질문?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지? 또는 엄마가 뭐 하러 갔지? 오케이? 자, 여기서는 역시나, 기다리네. 그러면서 그림을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좀 다르지 않니?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조금 약간 유도를 하고.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네, 공감하기. 그렇구나. 그렇구나.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전혀 딴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우리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 자, 여기서는, 기분이 어때? 이 페이지를 보면 기분이 어때?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기랑 좀 다른 게 있구나. 그리고 왜 얘네가 눈을 감았을까? 또 할 수 있는 질문은 눈을 감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heart라는 부분이 이제 EMMH에서 heart가 스토리를 아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ersonalization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개인화거든요. 사실 스토리는 스토리잖아요. 이거는 세라 퍼시 빌의 이야기예요. 아름답긴 하지만 나랑은 뭐 그닥. 나는 올빼미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스토리를 아이의 삶과 연결시키는 게 누구 역할? 부모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어민 CD도 못하고 이거는 학원의 선생님도 못하고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아니까. 그러면서 이때 한번 훅 들어가 보세요. 너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니? 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도 질문이지만 이 스토리를 아이와 자꾸 연결시키는 질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왔구나. 그러면 이럴 때 너는 기분이 어떻겠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서 픽처 워크를 진행하면서 눈노하고 마인드도 개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좀 화면이 깨졌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이제 그림을 다 했으니 이제 텍스트로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또 다시 잡고 그림을 한 번 더 훑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핵심 표현만 그림을 찝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핵심 표현만 스토리를 읽기 전에 할 게 너무 많아. 난 안 해야겠어. I have decided not to do it. 그냥 돈 주고 보낼래요. 자, 핵심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핵심 표현은 Mother is gone이에요. 근데 그게 그 텍스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before reading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Mother is gone, 끝. Mother is gone. 자, 요거는 they are waiting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뺐는데, 앞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도 반복되는 패턴북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 올빼미가 Bill이잖아요. Bill이 계속 엄마가 없을 때 뭐라 그러냐면 I want my mommy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I want my mommy 또 페이지 넘겨서 I want my mommy 페이지 넘겨서 I want my mommy를 계속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 it's dark. 그게 그 텍스트에 있습니다. It's dark.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핵심 표현이 They sit together. They sit together. 그리고 눈을 감다.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They are closing their eyes. 그 다음에 텍스트에 보면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I want more my mommy to come back이라는 그런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주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이제 to it to who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to it to who mother is back. 제일 마지막에 I want my mommy, I want my mommy, I want my mommy.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I love my mommy예요. 그냥 그걸 읽어주시면 돼요. 그걸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귀찮고 힘들지만 이런 작업을 하면 텍스트가 거의 이해가 돼요. 그림을 우리가 한번 한글로 훑었죠? 그 다음에 영어로 훑었죠? 그러면서 핵심 단어를 얘기하면 거의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실감나게 읽는 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실감나게 읽을 때 텍스트만 두두두두두두 하지 말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나의 손가락은 그 텍스트를 가리키는 그림을 짚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포즈가 와요. 제가 한번 볼게요. Once there were three니까 어떻게? Three baby owls. 오케이. 그러면은 포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There were 쉬고 three baby owls. 이름이 나온다. Sarah, Percy, and Bill.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They lived in a hole. 근데 이제 이 hole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이 단어만 한글로 번역하시면 돼요. hole은 구멍이란 뜻이야. 그래서 직독직해를 피하라고 한국어를 전혀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한국어를 재빨리 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다음에 in the trunk of a tree. 나무에 살고 있구나. With their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our mother.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읽어주시는 연습을 처음엔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싫어하시면 좀 간단한 책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hole had twigs. twigs가 이제 작은 나뭇가지거든요. 그래서 twigs가 족이 있어요. twigs. 그 다음에 leaves 있어요. leaves. 그리고 그 feather, 깃털. feather를 가리키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감나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빌이 무서워서 I want my mommy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목소리로 읽어야 될까요? 자, 시작. 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미 막 거의 전문가 아니세요? 거의 모르는 척 앉아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막 긴장감 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do it to 하면은 긴장이 확 풀면서 I love my mommy hug.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ter reading은 독후 활동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부모의 자리는 제가 주장하는 부모의 자리는 아이와 함께하는 자리이고 영어책 읽기는 이게 뭐 그림책이 됐던 주로 그림책이죠. 그림책은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매개로 보석 같은 시간을 상호 교류를 하는 페어런트 타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게 그냥 텍스트를 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굳이 영어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영어로 할 때는 핵심 키워드를 책으로 먼저 한번 훑은 다음에 텍스트를 읽으시면 돼요. 난 영어 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막 프리 토킹을 하시거나 끝나고 나서 책에 대해서 막 질문 대답하면 되지만, 아이가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또 잠깐 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영어를 너무 편안하게 해요. 그러면 영어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죠. 하지만 영어책을 가지고 아이와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므로, 그것이 한국인어인들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을 때, 제가 한국말로 질문했을 때 아이가 영어로 대답을 해주면 Thank you very much. 내가 영어 좀 돼요? 근데 아이는 영어가 조금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아이는 한국말로 대답하는 게 무슨? It's okay. 그래서 어떤 그 영어, 이건 영어기 때문에 내가 막 이 영어로만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을 좀 살짝 놓으시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완벽하게 저 강사처럼, TV에 나오는 저 훌륭한 어떤 그 사람처럼 영어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을, 제가 집에서 쿠키 안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에서 쿠키를 안 만든다고 제가 집에서 청국장을 끓이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뭐 좀 약간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영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한국말로 아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에 시간을 계속 두시고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 혹시나 여러분들의 영어가 늘면 영어로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거기까지면 거기까지. 왜냐하면 이 부모의 영어 책 읽기는 영어적인 부분이 물론 있죠. 하지만 아이의 추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랑 영어 책을 가지고 이러한 걸 했었지. 그때 우리 엄마 발음이 되게 웃겼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아이가 조금 컸을 경우에,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좀 이제 접했어요. 원어민의 발음을 들었어요. 이미 접하고 말았네. 근데 내가 막 읽어주고 있어요. 아이가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발음이 왜 이래? 엄마 발음이 왜 이래? 그러면 내가 그냥 도둑이 제발 저려서 내 발음이 어땠어? 라고 화내세요. 화를 내시고 나중에 조금 기분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엄마 발음 그래도 괜찮아. 외국인 다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제 딸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국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제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코리안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발음은 너무 구려 막 이러면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서 뭐 한 며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좀 진정되면 또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언어에 대한 강박은 조금 푸시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일단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론적인 내용이다 보니. 그러면 질문은 끝내고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